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대통령 이시도입니다. 여러모로 이슈들이 있어서 재판 현장에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뉴진스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소소하게 여러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 이슈에 대한 사실관계들을 하나씩 취재를 통해서 취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좀 자주 하면 시청자분들이 좀 피로하실 것 같아서 사실 어저께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왕 할 거면 민희진 씨의 그 손해배상 소송을 모두 확인한 다음에 오늘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이렇게 방송을 켜게 됐습니다. 그동안 궁금해하셨던 내용들도 최대한 제 선에서 열심히 취재를 했으니까 추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재판은 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그 로펌이 있습니다. 뭐냐? 엔장이 형과 세종이었어요. 오늘은 김현장과 세종의 대결이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웠고 사실은 민희진 전 대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난해 5월달에 가처분 인용 이후에 기자회견을 해서 이미 20억 넘게 돈을 썼다 라고 밝혔잖아요. 근데 민희진 전 대표는 오늘도 본인이 피소를 당한 두 건에 대해서 세종을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반소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두 건에다가 플러스 한 건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돈이 많이 들 것으로 보이는데 반면 하이브는 역시 돈 많은 그룹이야 달라 엔장이 형들을 선임해가지고 각각 부서가 다른 변호사들이 나와서 각각 이제 변론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재밌는데 사실 재판 현장이 굉장히 딱딱하고 무섭거든요. 그리고 잘못하면 좀 핸드폰 울릴까봐 걱정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엔장이 형이랑 세종이 형이 또 신경전을 벌이더라고.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재밌는 재판이었다. 저 혼자서 재밌었어요. 사실 당사자들은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많은 어쨌든 진행이 됐고 오늘 재판의 손해배상 액수는 빌리프랩이 20억 손배 청구했고 소스뮤직 소송진 대표가 5억 100만원 했습니다. 100만원은 뭐야? 100만원은 뭔지 모르겠어. 해가지고 25억 했다. 그러니까 이 재판이 사실 민희진 전 대표 입장에서는 까딱 잘못하면 25억 때려 맞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 그런 배경에서 세종을 다 선임해서 단속까지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오늘 재판 현장에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민희진 전 대표는 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기자들이 꽤 많이 왔어요.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많이 왔습니다. 근데 제가 좀 약간 이 사안들을 많이 다뤘잖아요. 그래서 좀 쫄아가지고 마스크까지 쓰고 갔는데 현장에서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몇몇 분 계시더라고요. 뻘쭘했습니다. 기자도 알아보고 관계자도 알아본 것 같아가지고 좀 무섭더라고요. 그냥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관심이 높았는데 다만 굉장히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됐다. 재판이 두 개 있었다고 했잖아요. 4시에 빌리프랩을 진행하고 약 30분 뒤쯤에 소스뮤직과 민희진 대표 간의 변론 기일이 진행이 됐습니다. 어쨌든 이제 빌리프랩에서 그럼 뭐 때문에 민희진 대표를 소송을 걸었냐. 그러니까 재판장님께서 그 원고 측의 주장과 피고 측의 주장을 하나씩 정리를 해주셔서 굉장히 깔끔하게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었어요. 확인을 해보니까 20억 건 이유는 허위 사실로 인한 업무 방해다. 민희진 전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아일릿을 두고 표절한 그룹이다. 카피를 했다. 아류의 걸그룹이다 라고 대대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냐. 그런데 아일릿이 뉴진스를 모방했다는 사실 자체가 민희진 전 대표의 허위 주장이라는 거예요. 왜 허위 주장이냐. 제가 그냥 양측의 입장을 그냥 전달하는 거니까 그냥 주장입니다. 주장. 콘셉트, 음악, 퍼포먼스 다양한 측면에서 뉴진스와 아일릿은 유사성이 없다는 주장이었는데 왜냐하면 일단 그거 좀 웃겼어. 김현장 그 변호사가 얘기하는 것도 너무 웃겼어요. 차이점 뭐냐. 아일릿은 콘셉트 자체가 현실적인 10대의 모습을 담아낸 걸그룹이다. 하지만 뉴진스는 어른들을 대상으로 10대의 추억을 자극하는 그런 콘셉트라는 점에서 양쪽 그룹이 콘셉트부터 다르다는 거예요. 약간 여자 변호사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좀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음악적인 측면도 다르다는 겁니다. 일단은 음악적인 색채부터가 다르고 두 번째는 뉴진스는 단일 작곡가를 통해서 곡이 나오는데 아일릿의 경우에는 다양한 작곡가들이 협업을 통해서 곡이 나온다는 점에서 음악적 색채도 다르고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퍼포먼스 역시 닮았다고 했죠. 약간 뉴진스 멤버 중에 한 명이 카피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었고 더욱이 뉴진스 팬분들이 대대적으로 문제 제기했던 게 무슨 이런 안무 따라했다고 했잖아. 사실 뉴진스 멤버들도 과거에 나왔던 안무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일릿이 따라했다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대대적인 문제 제기했었는데 퍼포먼스 역시 유사하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허위다라는 것이 빌리프랩의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딱 정확하게 법적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민희진 대표가 이 내용을 설사 사실과 다른 내용이야. 아일릿이 뉴진스를 모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본인의 생각일 수 있잖아. 어떤 일 때문에 그런 다양한 사정과 근거 때문에 실제 사실과는 다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충분히 그런 근거가 있다면 믿을만 하지만 민희진 전 대표에게는 그런
충분한 근거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납득할 만한 사정이 없는 상황에서 허위 발언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명예훼손의 방식 자체가 악의적이다. 정확하게 엔장이 형 누나가 아마 저 동생일 것 같은데 민희진의 명예훼손 방식이 굉장히 악의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일리시 과연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도 추가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 SNS 팔로워가 감소를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앨범 평점 하락 및 주문량도 하락을 했다. 세 번째, 광고 계약까지 무산됐다. 대형 통신사 명도 나왔고요. 대형 스튜디오 이름도 나왔습니다. 총 3곳이었는데 명확하게 어떤 그룹의 광고 계약들이 체결이 무산됐는지까지 하나하나 짚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희진 씨의 이와 같은 허위 발언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라는 것이 빌리프랩 측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청구 원인은 허위 사실을 기초로 주장했고 이에 대한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 결과적으로 아일릿의 명예를 훼손해 업무에 큰 방해를 끼쳤다. 이게 바로 이제 빌리프랩의 주장이었고 여기서 이제 세종이 형이 반론을 합니다. 그래, 맞아. 일단은 민희진 씨가 그런 발언을 한 건 사실이지. 그런데 너가 얘기하는 그 말이 왜 나왔는지 그 배경과 가처분 사안의 경과를 따져봐야 된다. 우리가 그냥 너를 명예훼손하려고 그냥 뜬금없이 얘기한 게 아니고 이 사건은 민희진 씨가 어도어의 대표로서 뉴진스를 보호하기 위해서 했던 발언이 문제가 된 것이다. 아일릿을 명예훼손할 목적이나 의도가 전혀 없었다. 일부 내용의 경우에는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 의견이기 때문에 의견은 얘기할 수 있잖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내 생각이니까 얘기할 수 있잖아. 그리고 실제 의견이 아닌 사실을 얘기한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허위사실 적시가 아니다.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공익적인 목적을 통해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실을 통해서 네가 명예훼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이 민희진 씨 측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이제 논란이 됐던 모방 문제. 그러면은 근거가 있을 거 아니야. 대체 아일릿이 뉴진스를 뭘 모방했다는 거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세종이 형님의 입장, 세종 측이 정리한 입장을 냈습니다. 아일릿이 뉴진스를 한두 개 모방한 게 아니라 총체적으로 모방했어! 어떤 내용을 모방했냐? 첫 번째, 글로벌 오디션을 통해서 탄생했다. 두 번째, 첫 공식 석상에서의 스타일링이 닮았다. 세 번째, 콘셉트가 닮았다. 네 번째, 한복 화보를 닮게 했다. 다섯 번째, 안무 퍼포먼스를 유사하게 했다. 여섯 번째, 앨범 디자인을 닮게 했다. 약간 재밌긴 합니다. 표절이라는 거 모방했다고 하면은 그냥 딱 하나로 이렇게 드러나는 내용들이 있는데 좀 약간 재미있네요. 글로벌 오디션 통해서 했다고 모방한다는 것도 좀 재밌고.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비교해보면 뉴진스를 아일릿이 모방한 것이 사실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아일릿의 기획안과 민희진 씨의 기획안이 닮았다는 거야. 그래서 이 기획안을 보면 상호 유사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조종 형님이 세대별 걸그룹 분석까지 냈어. 사실 왜 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민희진 씨는 공곡의 이익을 위해서 발언을 했고 민희진 씨의 발언이 공익적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법성도 조각이 된다. 그리고 업무 방해 역시 고의적인 목적에 의해서 일부러 한 게 아니라니까. 정말 어쩔 수 없이 뉴진스를 지키기 위해서 발언했고 공익적인 목적을 통해서 했으니까 당연히 위법성 조각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의도를 갖고 업무방해를 한 거 아니기 때문에 사실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손해봤다는 거 있죠. 세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SNS 팔로워 감소가 됐고 두 번째는 앨범의 평점 하락과 앨범 발매량 하락이 됐고 세 번째는 광고 논의가 3건에 걸쳐서 무산됐는데 이 건이 그런 실질적인 손해가 민희진 씨의 발언으로 인해서 발생했다는 증거 있어?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세종 형님의 당당한 주장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판단을 하진 않아요. 그냥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익적 목적은 뉴진스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악의적으로 빌리프랩과 아일릿을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야. 우리 뉴진스에 대한 악의적인 모방을 공론화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이 민희진 씨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쟁점이 뭐냐? 카피했냐? 아류냐 아니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또 이제 엔장이 형님의 누나 김엔장의 여성 변호사님께서 민희진 씨의 불법행위 핵심이 좌표찍기라는 거야. 왜냐? 민희진 씨가 10수년 동안 걸그룹을 키워오고 아이돌들을 키워왔는데 이렇게 경험 있는 사람이 그런 발언을 했을 때 어떤 행위가 이뤄질지 민희진 씨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야. 그거를 알고도 했다는 것이 빌리프랩 측의 입장이고 그런 주장으로 인해서 특히나 허위 주장으로 인해서 어린 걸그룹 멤버들에게 크나큰 상처를 줬다. 그래서 이제 여기 얘기하는 게 그래 니네가 세종이 형 니네가 자꾸 안무 표절했다고 하는데
오케이, 안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제출하겠다. 전문가들한테 네가 표절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안무가 이게 표절인지 아닌지를 전문가들이 보면 명확하게 알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제출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재밌는 태권도 품새 얘기가 나왔어. 태권도 품새 얘기가. 태권도 품새가 사실 기본적으로 정해진 거 아니냐. 얍 동작을 하는 사람에 따라서 어디다가 힘을 주고 어디다가 좀 텐션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보는 대상자들이 다른 평가를 내린다. 걸그룹의 경우에는 사실 안무 같은 게 겹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 간에 유사한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총체적으로 봐서 얼굴과 의상과 컨셉트 개성이 뭉쳐진 그런 부분을 통해서 어떤 데 대한 안무에 포인트를 주느냐에 따라서 수요자, 팬들로 보입니다. 팬들에게 어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빌리프랩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빌리프랩은 그런 유사할 수 있는 걸그룹. 왜냐? 너네들도 걸그룹 되게 닮았잖아. 과거 내용들 쫙 똑같이 할 수 있어. 다 똑같이 닮았는데 민희진 씨가 뭐가 맹점이냐? 결국 민희진 씨는 유사한 걸그룹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작이 자기만의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나 민희 씨와 같은 좌표 찍기라고 명확하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좌표 찍기는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사안이다. 이와 같은 불법 행동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힘을 줘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진짜 변호사가 좀 이런 말씀하시는 것도 좀 흥미로웠는데 의외였죠. 미진 씨의 악의성이 증명되는 부분, 이 악의성이 증명되는 부분은 다른 그룹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프로모션을 하기 때문에 미진 씨가 악의성이 굉장히 두드러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실제로 변호사님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민희진 씨의 추가 반론, 민희진 측의 세종 측의 추가 반론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좀 굉장히 좀 재미있는 게 뭐라고 하냐, 여기서 약간 신경전이 벌어져요. 좌표 찍기가 문제가 된다고 김현장 변호사가 얘기하니까 세종 변호사가 좌표 찍기? 감성 호소 아닙니까? 웃진 않았습니다. 그게 감성 호소라는 거예요. 좌표 찍기 감성 호소잖아.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어떤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발언인지, 그 발언이 사실에 가까운지를, 어떤 의도가 있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봐야지. 자, 그래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일릿은 뉴진스가 데뷔한 지 8개월 만에 데뷔를 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표절이라는 것을 전문가는 아니지만 작년부터 언론을 통해서 표절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됐다는 거야. 언론을 통해서 기사화를 통해서 아일릿과 뉴진스가 닮았다, 표절 아니냐는 기사가 나왔어. 우리가 낸 거 아니고 언론 통해서 나왔지. 두 번째, 그뿐만 아니라 부모님들 통해서도 문제 제기가 됐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민희진 씨가 어도어의 대표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안을 내부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야, 그걸 내가 처음부터 공론화한 게 아니야, 내부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2차례에 걸쳐서 하이브한테 메일까지 보냈어. 그런데 하이브에서는 감히 우리가 정말 공정하게 적절한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는 이 이메일을 트집 삼아서 불법적인 감사를 했고 대대적으로 언플까지 했다. 정당한 문제 제기, 건강한 문제 제기를 빌미 삼아서 불법적인 감사를 했어, 하이브에서. 그래서 민희진 씨는 사실 그동안 민희진 씨가 냈던 입장문과 어도어의 공식 입장을 통해서 보면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그냥 문제 제기를 했다는 거야. 내부 고발을 했다. 카피, 표절 문제를 적절하게 공론화하기 위한 일이었어. 어쩔 수 없이 어도어 대표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뉴진스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얘기한 게, 표절 문제 역시 언론과 대중들이 먼저 문제 제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언론과 대중들이 문제 제기를 했대. 대중들이 누굴까? 사실 대중들이라는 건 좀 의아하죠. 거기 좀 의아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 이 대중에 대해서 익명의 네티즌 댓글 의견 자료를 증거로 내신 것 같더라고요. 아마도 이제 덕후에서 그 댓글 닮았다, 똑같네, 민희진 거 따라했네, 요걸로 보입니다. 왜냐면은 앞서서도 그런 자료를 낸 적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익명의 대중들이 뉴진스와 아일릿이 똑같다고 했으니까 표절이 맞잖아, 이렇게 된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표절에 대한 주체는 법원이 한 것도 아니고 전문가가 한 것도 아니고 언론과 대중들이 했다. 그리고 이게 저는 제일 웃겼던 얘기가 이거였어요. 약간 세종이 형이 좀 공부 위주로 하다 보니까 몰랐구나. 왜? 그분께서 얘기하시는 말이 딱 이거였어. 정확하게 너무 표절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두 그룹을 딱 같이 놓고 보면 누가 뉴진스이고 누가 아일릿인지 대중들은 모를 정도다. 그만큼 유사하다라고 해서, 아니 이분이 음악방송을 하나도 안 보셨나? 저희가 진짜 걸그룹에 관심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진스는 뉴진스고 아일릿은 아일릿은 다 알지. 대중들이 이거 했는데 똑같잖아, 여기서 뉴진스 찾아봐, 이건 모를 텐데 우리 세종이 형님께서는 조금 지금 과하게 주장하신 것 같아요. 모를 수는 없어요. 사실 다 알지. 넌 너무 과도했어. 하지만 뭐 걸그룹에 관심이 없으면 모를 수도 있죠. 그래서 하나하나 따져보자. 아일릿의 기획안이 완성되기 전에 미진 씨의 기획안이 사전에 유출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일릿의 최초 기획안이 어떻게 다르게 기획됐는지 니네가 밝혀야 되는데 못 밝히고 있잖아 라고 하셨었고, 결과적으로 이런 일련의 사안들에 대해서 민희진 씨가 정당한 문제제기를 했을 뿐이다. 명예훼손에 해당하지도 않고, 만약에 사실을 적시해서 그 부분이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한다면 공익적 목적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이 우리 세종이 형의 말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있어요. 또 아일릿 측에 또 반박을 한단 말이야. 좀 약간 울컥해. 좌표찍기가 감성팔이 막 감성이 아니다, 감성적인 문제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진짜 민희진 씨가 잘못된 부분이 뭐냐, 민희진 씨가 의도적으로 어떤 걸그룹을 공격할지 탐색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에 연장선상에 어떤 말이 있느냐면, 민희진 씨가 결과적으로는 앞선 재판에서 나왔던 말들이에요. 하이브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공격 대상을 물색했고, 결국 그 과정에서 아일릿이라는 희생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아일릿이냐? 신인 여자 아이돌이고 팬덤이 낮고 더욱이 향후 뉴진스와 대결 구도로 갈 수 있는, 라이벌 구도로 갈 수 있는 그룹이기 때문에 이제 막 데뷔를 했던 그 그룹을, 신인 그룹을 공격 목표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딱 누나가 딱 지적을 해. 익명의 댓글들을 통해서 표절을 비교하기가 어렵다는 거야. 이 말을 통해서 제가 알았죠. 덕후 댓글을 또 내셨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고, 특히나 민희진 씨 역시 표절 논란에 휘말린 밖에 있대요. 본인이 표절 논란에 휘말릴 때의 대응과 아일릿이 표절이라고 얘기할 때의 대응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예요. 아니, 만약에 정말 건전하게 K-팝 시장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똑같은 행태를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왜 본인의 표절 논란 할 때는 어떤 입장도 안 밝히셨죠. 반대로 아일릿의 문제 제기할 때는 하나하나씩 다 증명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 상황이 달랐다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연장선상으로.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었어요. 법적인 문제야. 저도 이제 생각을 전혀 못했던 부분이에요. 왜냐? 이것도 재밌더라고요. 재판장께서 의견을 내주셨는데 굉장히 프렌들리한 재판장님이었어요. 근데 이번 사안의 문제가 뭐냐? 만약 저작권법 위반 사안이다, 이 경우에는 당연히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 집단들이 하나하나 살펴봐야 돼요. 맞죠? 그래서 표절인지 아닌지를 법적으로 따져봐야 되는데, 이번 사안은 저작권에 대한 판단을 따지자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표절이라고 느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얘기하니까, 그 표절에 대한 그 주체가, 이걸 표절이라고 판단한 주체가 대중이 될 것이냐, 아니면 전문가의 의견일 것이냐, 이게 좀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판단 기준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 근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정말 형법적으로 따져가지고 저작권 위반이 됐다라고 하면은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의견이 있지만 민사로 되는 부분인데다가 대중들도 다 그렇게 판단하니까 우리도 표절이라고 했잖아 라고 해버리면은 사실은 좀 아일릿은 좀 억울할 수도 있잖아. 근데 이제 요거를 좀 고민해 보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중들의 판단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정말 그 덕후의 댓글들도 반영이 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전문가 의견으로 얘기하고 싶다는 것은 아일릿 측이었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추가적으로 이제 변론을 했는데, 안무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서를 준비하고 있대. 전문가들이 봤을 때 표절 아니라는 거잖아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간에 이제 본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본안 소송 과정에서 나온 자료도 추가적으로 내겠다, 재판에 제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일릿 측이 또 뭐라고 하냐면, 좀 재밌었어요. 여기가 저는 약간 김앤장의 PT를 되게 좋아하나봐. PT를 되게 많이 하시다. 결국 아일릿 측이 추가적으로 계속 우리한테 문제 제기한 게 안무잖아. 막 이런 안무 따라했다고 막 했잖아. 그러니까 그 아이돌 비교 영상을 PPT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딱 보시면은 어떤 건지 다 보실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뉴진스 멤버들이 했던 그 컨셉과 안무 동작들 따라한 것들, 요것도 다 하고 어떻게 다른지 다 이렇게 비교하겠다는 PT를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민희진 측에서 이제 반박했죠. 화가 났어요. 왜냐? 아니, 우리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안무뿐만 아니라 6가지가 있었잖아. 그리고 안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 유사성이 있는데 왜 안무만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다른 내용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제 재판장이 일단 다음 기일에서는 안무만 하고 나머지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하세요,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양측의 신경전이 저는 흥미로웠습니다. 약간 제가 뒤에서 보니까 변호사들이 앞에 있었고 제가 뒤에서 이제 방청을 하는데, 그 세종 변호사들이 감성 파리 얘기할 때 들썩들썩 거렸던 모습입니다. 좌표찍기가 감성에 호소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사실 김현장 변호사한테 감성 얘기하니까 화 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 재판이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3월 달에 이제 두 번째 변론기일이 있을 예정이고요. 두 번째 민사재판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사재판 누구냐? 소스뮤직 효성진 대표 대 민희진 대표죠.
자, 이제 그 하나, 제가 재판에서 그때 말씀 못 드렸던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 민진 씨 상대로 민사 소송 제기했던 내용을 제가 라이브 방송으로 생생하게 전달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시간에 쫓겨가지고 의아했던 부분인데 짚지 못했던 한 가지 내용이 있어요. 바로 세종 변호사가 했던 발언입니다. 세종 변호사가 뭐라고 했냐면, 아일릿은 뉴진스가 데뷔한 지 8개월 만에 데뷔를 했다고 했어. 이렇게 빨리 데뷔했는데 당연히 따라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를 변호사님께서 직접 힘을 줘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들으면서도 이해가 안 갔고요. 왜냐하면 제가 아이돌 그룹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뉴진스와 아일릿의 데뷔 시기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봤어요. 근데 확인을 해보니까 8개월이 아니라 1년 8개월이었어요. 뉴진스의 데뷔 시기는 2022년 7월이고요. 아일릿은 2024년 3월입니다. 그러니까 1년 8개월 차이가 났는데 변호사님께서 8개월 만에 나왔다고 하니까 사실 그 내용 자체가 민진 씨 입장에 상당히 힘이 실리는 내용이거든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뉴진스 멤버들이 소스 뮤직에서 어도어로 이관될 때 이관된 지 8개월 만에 데뷔를 했잖아요. 근데 8개월 만에 데뷔를 하려면 미리 준비가 돼 있어야 가능한데 아일릿도 그 주장대로 8개월 만에 데뷔를 했다면 뉴진스의 컨셉트를 모방했으니까 빨리 데뷔할 수 있었던 거지 라는 논리가 성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확인해보니까 1년 8개월이었다. 실수일 수도 있는데 너무나도 의아한 내용이야. 통상적으로 이제 첫 변론 기일이기 때문에 세종 변호사와 되게 긴밀하게 상담을 할 거 아니에요. 상의를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굉장히 공식적으로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런 얘기 하면 좀 판사 형님이 어떻게 뉴진스는 2023년 3월에 했고 아일릿은 2024년 3월에 했다는 걸 어떻게 알겠어. 8개월이라고 주장하면 8개월이라고 알겠죠. 저조차도 정말 그건가 이렇게 의아해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전략적으로 얘기를 한 건지 실수인지 의문입니다. 사실은 이런 내용들도 첫 번째가 아니다. 민희진 씨가 뭐라고 했냐면 내부 합의 문제를 공론화했는데 바로 감사당했다 이렇게 주장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2024년 4월 달에 민희진 대표가 내부 이메일을 보내고 그에 대해서 어도어에서 답장을 했단 말이야. 답장을 하고 나서도 그 이전에 있는 내용들, 민희진 대표가 이메일을 보내기 이전에 이미 타 투자자들이랑 만난 정황이나 내부 그 카톡이나 이런 내용들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감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날 재판에서는 우리가 이메일 보내자마자 바로 불법 감사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으니까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르는 제3자들이 봤을 때는 진짜 당했을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판사 형님은 모를 수도 있죠. 확인을 해보시겠죠. 이제 그 이후에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겠죠. 엔장이 형 우소가 있으니까 우리가 항상 김현장이 실수한다? 그만큼 물어줘야 되니까 엔장이 형이 잘 보겠죠. 그리고 그때도 뭐가 있냐면 유아를 버리고 요 내용도 있어요. 그때도 약간 뭐라고 했냐면 뉴진스와 아일릿 버리고 르세라핌 버리고 세 판 짠다 이렇게 얘기해서 결국은 뉴진스 버리는 거 아니야? 아니냐 했는데 실질적으로 따져보니까 이 문건이 나온 시기가 2023년 5월 10일이거든요. 근데 2023년 5월 10일은 아일릿 멤버들이 서바이벌 방송 전이다. 알류 넥스트인가요? 그 방송 전에 이미 있었던 일이야. 그러니까 아일릿이란 팀 자체가 나오기도 전에 어떻게 뉴진스와 아일릿과 르세라핌 버리고 이거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뉴진스, 아이브, 에스파 이 3자 구도로 가자. 한층 더 높은 그룹과 경쟁을 하자. 4세대 걸그룹에 안주하지 말고 더 높은 곳에서 최정상을 노려보자라는 차원의 문건이었는데 마치 뉴진스를 버리고 세 판 짜자라고 이야기를 한 것 자체가 그 시기상으로 안 맞는데 이 시기상 안 맞는 문제가 벌써 확인된 것만 3건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민사재판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사재판 누구냐? 소스뮤직 소송진 대표 대 민희진 대표죠. 소스뮤직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허위 사실과 그로 인한 업무 방해로 인한 민사 소송건 요구액이 5억 100만 원. 지금이라도 당장 변호사분이 계시다면 5억은 5억이지 왜 100만 원 추가로 했는지 제가 그것까지 확인 못했습니다. 아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날 재판 1시간 내로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된 이 재판에 손해배상액 합산가는 25억 100만 원이었다. 근데 여기 좀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소송진 대표와 민희진 대표 간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단순히 소송진 대표를 공격한 거 한 건, 하나는 실제로 뉴진스를 누가 데뷔시켰냐, 정말 고의적으로 지연시켰던 게 맞냐, 뉴진스가 데뷔 못하게 방치했던 것이 맞느냐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내용을 다 따져보게 됐습니다. 르세라핌의 주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안의 본질이 뭐냐? 르세라핌 측에서 악의적인 명예훼손과 모욕과 신용침해다. 항상 이제 그냥 명예훼손이 아니야. 르세라핌도 그렇고 아일릿도 그렇고 악의적인 명예훼손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소송진 대표의 입장. 소스뮤직은 민희진 대표의 요구에 따라서 N팀을 어도어로 이관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희진 씨가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뉴진스를 소스뮤직이 홀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니 이 말이 되냐고. 봐봐, N팀을 우리가 준비했지. 그리고 뉴진스의 데뷔를 위해서 물적 분할까지 해줬어.
하이브 오기 전에 발탁한 일부 멤버들은 따로 트레이닝까지 시켜줬던 기획사가 바로 우리다. 그리고 N팀의 육성부터 데뷔 준비까지 다 해줬는데 어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홀대하고 얘네를 방치했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더욱이 당시에 원래 N팀이 데뷔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담당 업무를 맡았던 민희진 씨가 차일피일 본인의 업무를 계속해서 미루면서 결과적으로는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차일피일을 계속 미루면서 업무를 안 하는 상황에서 민희진 대표가 N팀을 어도우라는 회사로 이관을 시켜달라고 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와요. 재밌는 표현. 저도 처음엔 몰랐는데 이거 처음 알게 됐어요. 소송진 씨, 소스뮤직의 원고측이라고 합니다. 소송진 씨는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대승적 차원에서 허락해줬다. 이 말이 왜 이렇게 재밌냐. 아니 소송진 대표도 솔직히 빡치지. 아무리 그 방시혁 의장이 해줘 물적 분할 해주고 애들 넘겨줘 해도 아니 내가 했잖아. 내가 발탁하고 내가 키웠고 내가 다 했는데 왜 민희지 나랑 사이도 안 좋은 민희지한테 넘겨. 싫어 하다가 넘겨 라고 해서 넘긴 거 아닙니까? 대승적 차원에서 허락해줬다는 말이 결국 그런 내용들을 다 포함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참 재밌는 발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내가 다 했는데 아니 홀대하고 방치했다고? N팀을 위해서 트레이닝까지 다 시켜주고 방탄소년단 뮤직비디오에까지 출연시켰는데 아니 이거 어떻게 이게 홀대를 하는 거냐. 그리고 동의하에 N팀을 어도우로 이관까지 시켜줬잖아. 그리고 르세라핌이 먼저 데뷔하는 데 대해서는 민희진씨가 동의를 했어. 그 동의를 해준 내용이 있어. 이걸 다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문제의 발언을 했다. 그래서 어떤 발언이 문제가 되냐. 연습생 계약 및 발탁까지 소스에서 다 했어. 근데 민희진씨 본인 자체가 뉴진스 멤버들 다 발탁했다는 발언을 했다. 사실 여기에서 법적인 문제가 하나 발생하더라고요. 뭐냐면 추후에 좀 나오긴 할 텐데 미리 설명을 해드릴게요. 소송진 대표 측의 입장은 야 우리가 소스뮤직으로 다 연습생 발탁했지. 그리고 우리랑 하이브랑 같이 해가지고 글로벌 오디션 개최했지. 그래서 파만이 뽑았지. 멤버들 다 소스뮤직으로 계약했지. 다 뽑아놨잖아. 연습생들 다 만들어놔서 물적 분할 해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뉴진스를 만들어준 기초가 됐잖아. 근데 왜 우리가 어떻게 홀대하고 방치를 했어? 라는 것이 뉴진스의 아빠는 우리다 라는 주장이에요. 근데 민희진 대표도 반박을 해요. 민희진 대표 측의 주장은 뭐냐? 그래 맞아. 니네들 연습생들 데려온 거 맞아. 니네가 뽑은 것도 맞지.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 니네 기획 컨셉트 하나도 안 했잖아. 다 민희진이 했어. 그리고 그 멤버들을 연습생들을 뽑은 거 최종 멤버로 발탁한 것은 민희진 대표. 그러니까 뽑은 거 맞잖아. 근데 왜 니네가 했다고 그래? 그냥 니네 연습생 대주가에 불과해. 뉴진스를 만든 게 아니라고 라는 것이 뉴진스 측의 입장이었습니다. 약간 듣다 보니까 뭐가 이상해. 하여튼간 근데 약간 논리적인 구성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있는데 르세라핌이 먼저 데뷔한 문제에 대해서 민희진 씨가 동의를 했는지 여부. 민희진 씨가 분명하게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앞에 써서 나왔잖아. 민희진 씨의 그 카톡 나왔잖아. 카톡이 나와서 나는 애들이 르세라핌이 먼저 데뷔하든 말든 상관없는데 애들을 좀 어도로 데리고 오고 싶어 라는 카톡도 나왔잖아. 그러니까 분명히 동의를 했다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원래 뉴진스가 먼저 데뷔를 해야 되는데 르세라핌이 먼저 데뷔시켰잖아요. 하이브가 약속을 어겼잖아요 라고 했던 것이 기자회견상의 발언이었습니다. 세 번째 발언, N팀을 방치했다. 아니 우리가 트레이닝비 다 내주고 우리가 발탁해주고 글로벌 오디션까지 개최해가지고 만들었는데 방치? 그런데도 방치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라고 하고, 네 번째, 소송진 대표에 대해서 20억을 받고 팀을 판 거 아니야. 20억 받고 팀 팔았다고 했어. 양아치라고 했어. 그럼 양아치라고. 이런 내용 하나하나가 다 허위 발언이다. 그러니까 사실 그래요. 이거는 진짜로 업계의 발언으로 말씀드리자면 내가 키워서 발탁해서 연습생 트레이닝까지 시켰는데 그 4-5명을 구성해놨어. 6-7명을 구성해놨는데 이거 20억 줄 테니까 팔아 하면서 파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엔터업계 하지 말아야지. 20억이 큰돈이 사실 큰돈이긴 하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든 비용들까지 합하면 큰돈은 아니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말이에요. 이거는 하이브랑 관계없이 제가 다른 업계한테 물어봤어요. 관계자들한테 20억 줄 테니까 6-7명 뽑아놓은 애들 줘! 그러면은 줍니까? 안 주지. 그러니까 대중들이 봤을 때 20억 주고 팔았네 양아치 같네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기가 발탁하고 오디션 개최까지 해가지고 트레이닝까지 시킨 아이들에 대해서 20억 받고는 안 판다는 거지. 통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N팀 데뷔가 늦어지게 된 거는 우리 문제가 아니라 차일피일 업무를 미루면서 좀 지연시켰다는 거예요. 방치되고 데뷔가 무산될 뻔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 콩쥐 파츠 얘기했냐. 콩쥐 파츠. 콩쥐가 이겨! 했는데 알고 봤더니 콩쥐는 르세라핌 아일리시였죠. 그래서 여기서도 유사한 그 주장이 나와요. 뭐냐? 아니 방치되고 데뷔가 무산될 뻔했다고요? 오히려 특혜를 줬는데요? 철저한 트레이닝까지 해줬는데요? 라는 것이 소스뮤직 측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신용 침해에 허위사실, 명예훼손, 업무 방해까지 해당한다. 그리고 양아치라는 모욕적 발언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하겠다. 5억 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이걸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소송진 대표의 입장이었고,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는 있는 그대로의 내용을 시청자분들에게 전해드릴 뿐입니다. 하지만 민희진 측의 입장 달랐습니다. 세종, 여기도 세종입니다. 또 세종 변호사, 남자 변호사분이 있거든요. 목소리가 너무 좋아. 저는 그분의 목소리만 들었는데도 빠져들었어. 목소리가 너무 좋았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결국은 민희진 측의 입장은 뭐냐면, 뉴진스 멤버들을 캐스팅하게 된 경위, 하이브와 갈등이 생기게 된 배경들, 과정들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부 고발 과정에서 나온 말들이 어떻게 허위 사실이 되냐, 악의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한 말이 아니지 않느냐, 오히려 소송진 대표가 공익적인 목적으로 했던 민희진 대표의 말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거야. 봐봐, 뉴진스 멤버 캐스팅은 민희진 씨의 S21 프로젝트라는 기획안을 내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야. 그리고 글로벌 오디션 개최? 그거 민희진 씨가 의견 제안해서 진행된 거야. 세 번째, 르세라핌 브랜딩 잘 안 됐다는 얘기, 그거는 그냥 의견 표명의 의견. 브랜딩 잘 안 됐다고 얘기할 수 있지, 그게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아니잖아,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따져보자. 뉴진스가 어드로 이관된 경우를 왜 그렇게 됐는지 따져보자는 거예요. 처음부터 N팀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걸그룹을 만드는 과정에서 소송진 대표와 견해 차이가 있었어. 난항을 겪었어. 근데 난항을 겪고 있는 과정 속에서 설상가상으로 코로나가 터져버렸네. 그래서 이 코로나 시국 때문에 소송진 대표와 방시혁 의장이 이 N팀 데뷔에 도움을 못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 멤버들을 데뷔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다. 데뷔조차 못할 뻔한 걸그룹을 민희진 대표가 여기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얘네들 너무 아까우니까 내가 어도어로 이건 시켜주세요, 내가 데뷔시킬게요, 이 아까운 애들 어떻게 해서 데리고 가서 뉴진스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희진 씨가 없었으면 애초에 뉴진스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희진 씨의 발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발언이었다. 명예훼손이 절대 아니다. 특히나 하이브의 공격에 대해서 방어를 하는 방어권 차원, 반론권 차원에서 이뤄진 발언들이었다. 여기서 좀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양아치 발언을 통해서 소송진 씨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 좀 소송진 대표가 들으면 좀 기분 나쁘겠네. 어쩔 수 없죠. 제 주장이 아니고 민희진 측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르세라핌 측이 추가적인 반론을 합니다. 자, 본질은 간단하다. 전 국민이 시청할 만큼 화제가 많이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허위 사실을 말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 어떤 부분이 허위 사실인지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다. 첫 번째, 뉴진스 캐스팅에 대해서 따져보자. 니네가 다 발탁하고 뽑았다며, 그렇게 얘기했잖아. 민지의 경우 2018년에 소송진 씨가 대표가 스스로 발탁해서 트레이닝까지 시켰어. 어도로 물적 분할할 때가 2019년도잖아요. 아니 니네가 다 뽑았다며, 말이 되느냐. 두 번째, 팜한이는 글로벌 오디션을 통해서 발탁이 됐어. 근데 이 오디션에 개최한 주체가 누구냐? 소스뮤직과 하이브라는 거야. 개최 과정에서 민희진 씨는 CDO였대. CDO는 최고 다양성 책임자였기 때문에 오디션을 주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왜 본인이 뽑았다는 거야? 근데 여기 아까 전에 말씀을 주셨지만 민희진 측에서는, 야, 그거 내가 아이디어 제공한 거잖아, 내가 의견 제시해서 한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뽑았다는 주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멤버들의 발탁 과정을 보더라도 소송진 대표가 다 캐스팅을 했다, 이런 명확한 증거를 통해서 볼 때 소송진 대표가 아이들을 캐스팅했던 것이 입증이 된다는 거예요. 민희진 대표의 업무는 뭐였냐? 브랜딩, 네이밍, 비주얼 컨셉트, 이런 걸 하는데 이마저도 업무를 제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방시혁 의장이 야, 니네 걸그룹 하나 만들어 해가지고 성진이는 트레이닝 잘하고 하니까 발탁시키고, 민희진 대표는 뭐 브랜딩 잘하고 애들 비주얼 때깔나게 뽑잖아, 같이 해서 해봐 했더니 둘이 맨날 싸우고 막 안 맞으니까 서로 치고받고 하니까 문제가 생겼고, 결국 코로나까지 생겨가지고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 민희진 대표의 주장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얘기하죠. 르세라핌 쪽에서 뭐라고 하냐? 아니, 우리가 방치했다고 우리가 방치시켰다며. 근데 잘 봐, 어도어로 이관된 지 8개월 만에 뉴진스 데뷔했어. 봐봐, 그 뜻이 뭐냐? 애들 그냥 동네에 있는 애들 데려다가 8개월 만에 데뷔시켜봐, 되냐? 안 되지. 그 뜻이 뭐냐? 애들이 8개월 만에 데뷔할 수 있었던 거는 사전에 소스뮤직에서 철저하게 트레이닝을 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야. 우리 트레이닝이 없었는데 어떻게 니네가 그렇게 빨리 데뷔를 시킬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게 방치를 안 했다는 반론이지 라고 했더니, 이제 민희진 측의 추가 반론은 뉴진스라는 그룹이 탄생하게 된 계기는 결국 뉴진스를 만들어진 건 민희진이라는 사람이 없이는 설명이 안 돼. 2019년 민희진 씨를 영입하게 되면서부터 뉴진스가 만들어지게 된 거야. 특히나 방시혁 씨가 걸그룹 못 만드니까 걸그룹 좀 잘 만들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서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서 만들어지게 된 게 뉴진스고, 컨셉트, 기획, 모든 걸 다 민희진이 했다. 그리고 민희진 씨가 니네들이 그 뽑은 애들, 그 연습생들 안 뽑을 수도 있잖아. 근데 뽑아준 거야. 그렇기 때문에 민희진 씨의 선택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뉴진스인데 어떻게 니네가 뽑았다고 해? 내가 뽑은 거지 라는 것이 민희진 측의 입장입니다. 제 의견이 아니고요.
그리고 굉장히 화를 내셨어요. 되게 답답해 하셨어. 말이 맞기는 한데 되게 이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판단은 시청자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판단이 시청자분들이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이브의 첫 번째 걸그룹 데뷔 문제도 한번 보자 이거야. 우리 미니진 측 입장에서 봐보세요. 하이브에서 뭐라고 했어? 첫 번째 걸그룹을 뉴진스로 해준다고 했지? 그치? 근데 걸그룹 지금 데뷔 누가 됐어? 르세라핌이 했지. 먼저 했지. 봐봐. 우리가 오케이를 했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 소스뮤직에서는 르세라핌과 N팀의 준비를 동시에 준비했다는 거야. 데뷔를. 그런데 현실적으로 두 팀을 한꺼번에 데뷔시킬 수가 없어. 그래서 르세라핌이 먼저 데뷔를 하게 되면은 자원 분배도 나눠질 수밖에 없잖아. 팬들이 그걸 받아들이겠냐. 그러니까 이런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그걸 딱하게 생각한 미니진 씨가 얘네들 어떻게 별도의 레이블을 만들어서 뉴진스를 데뷔시켜준 겁니다. 미니진 씨가 절대 개인적으로 문제 제기한 게 아니야.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된다. 제가 한 얘기는 아닙니다. 뭐냐? 여기서 음악 틀어줘야 돼. 약간 웅장한 음악 틀어주세요. 오케이. 어도의 유일한 자산인 뉴진스의 가치를 모호하고 K-팝 전체 성과를 위해서 내부 고발한 것 뿐입니다. 이렇게 우리 K-팝 시장을 위해서 내부 고발을 하고 K-팝을 받고 있는데 하이브와 기타 레이블에서는 수십억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형사고소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저는 입막음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미니진 씨의 발언은 허위사실이 아닌데다가 만약 사실이 있더라도 공익적인 목적이 있어서 위법성이 조각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 약 1시간 가량 재판장에서 이루어졌던 거의 대부분의 발언들을 하나씩 모아가지고 시청자분들에게 생생하게 전달을 해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그동안 취재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이 비자 문제 근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뉴진스 멤버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금 광고가 계속해서 이제 끊겨 나간다는 설들이 있어. 그래서 제가 좀 확인을 하려고 연락을 취했습니다.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하나, 뉴진스 멤버들이 숙소를 나갔는지. 두 번째, 뉴진스 멤버들의 광고가 끊겼는지 이게 확인하려고 연락을 해도 하이브에서 꽁꽁 입을 싸매고 얘기를 안 합니다. 왜? 제가 약간 정신적인 혼란이 온다니까. 왜 얘기 안 해? 왜? 멤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타 멤버들 보호하기 위해서래. 진짜. 이런 내용들이 있고 어쨌든 지금 제기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한이의 호주설이에요. 비자 문제가 있으니까 호주를 떠났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려고 어도어 측에 연락했더니 어도어 측의 반응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그동안에는 어도어의 스케줄을 진행했기 때문에 실무진을 통해서 뉴진스 멤버들이 동선을 파악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뉴진스 멤버들이 이제 어도어와의 공식적인 스케줄 끝났어요. 밝혔잖아. 그 밝힌 이후에는 연락이 안 되는 거야. 어딘지도 몰라. 멤버들의 동선 자체도 몰라. 이게 쇼인지 아닌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어떻게 하고 있냐? 한이야 언제든 와라. 우리는 비자 준비 다 해놨다. 언제든지 우리 갱신해줄 수 있다. 언제든 와라. 우리 다 열려있다 라고 하는데 연락이 안 되고 있다.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있죠. 슬프네. 근데 이제 왜 이렇게 호주설들이 나오냐, 출국 얘기들이 나오냐 라고 하는데 좀 웃긴 얘기죠. 한이의 출국 데드라인이 12월 29일로 잡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12월 29일 날 이후에 계속 어도어 소속으로서 활동을 했고 출국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한이가 불법 체류자 아니야 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도어가 발급해준 비자가 올 초까지 진행이 됐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몰라. 연장이 됐기 때문에 문제는 안 돼. 서류상으로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야 11월 29일부로 끝났다고 했잖아. 그리고 한 달 동안의 유예기간을 줬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러면 결국 불법 체류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여기서 한이 그게 있어. 명분이 있어요. 명분. 아니 내가 놀았어? 아니잖아. 너네들이 발급해준 비자잖아. 그래서 너네들의 활동을 내가 해준 것 뿐이야. 근데 어떻게 내가 불법 체류자야? 한이 어도어 스케줄 소화라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이 명분 소화가 끝난 만큼 떠날 수 있다는 거죠. 떠나서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아서 들어오면 문제가 안 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 근데 이것도 확인할 길이 없어. 어도어조차 한이나 멤버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니까. 쟁점이 뭐냐? 쟁점. 자, 이제 너네들이 어도어 소속으로도 스케줄 끝, 계약 끝, 전속 계약 끝나갔다고 했잖아. 그럼 여기서의 문제야. 만약에 한이가 한국에 남아서 다른 스케줄을 소화할 경우, 새로운 스케줄을 잡아서 소화할 경우 어도어의 비자를 통해서 다른 일정을 통해서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내용들은 주장으로는 쓰일 수 있죠. 아니 11월 29일 날로 끝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도어의 비자를 유지해서 1월 초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12월 29일 날 출국을 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여기까지 주장이라면 명확하게 증거 자료로 어도어 활동이 끝난 이후에 타 소속사를 통해서 우리 어도어 비자를 통해서 활동을 했다. 이거는 명백하게 전속계약 위반이자 템퍼링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행보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명확한 주장에 좀 그래도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뭐냐? 두 가지 사안. 하나는 보고 화보 촬영이 있고 또 하나는 김현정의 뉴스쇼입니다. 보고 화보 촬영 같은 경우에는 어도어 소속으로서 잡힌 스케줄이란 말이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에서 뉴진스란 멤버의 이름을 지웠잖아. 우리 IP인 뉴진스를 니네가 지운 거잖아 라고 하는데 여기에 또 맹점이 있어. 우리가 한 거 아닌데?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우리가 한 거 아니야. 보그가 한 건데? 그럼 어떡할 거야? 보그에서 얘네들의 요청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공식적인 문건을 받아서 해준 건 아닙니다. 해준 겁니다.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점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아니,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했으면 당당하게 활동해야지. 그걸 또 안 해요. 두 번째는 김현정의 뉴스쇼예요. 그럼 뭐가 문제냐, 이거는. 자, 활동이라는 건 뭐냐면 수익 활동이란 말이야. 수익 활동. 그런데 뉴스쇼는 뉴스잖아. 이거는 우리가 수익 활동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이거야. 28일날 기자회견 통해서 너무나 당당하게 전속계약 끝났습니다 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슬아슬하게 줄을 타고 있는 거야. 안 걸리게, 요거 안 걸리게, 요거 안 걸리게, 이렇게 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거야. 본인들도 현실적인 문제들 하나하나 고려하면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멤버들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어도어의 스케줄이 끝났다고 했잖아. 그래서 정말 이제 아예 끝났어?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스케줄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약간 하이브랑 어도어를 무시하는 거지. 무시하는 거. 왜냐, 여러분 봐보세요. 하이브와 어도어에서 1월 4일까지만 딱 이 인기 절정의 걸그룹을 스케줄 잡아놔? 아니잖아. 스케줄은 다 잡혀 있어. 근데 구체적으로 잡혀 있는 스케줄은 소화가 됐는데, 이제 상반기에 광고 활동 같은 게 있잖아요. 화보 촬영을 추가적으로 해야 된다던가 관련된 내용들이 일정이 다 있다. 다만 구체적인 날짜가 결정되지 않은 케이스들이 있다. 그러니까 멤버들이 어도어랑 이제 스케줄 다 끝났습니다 라고 하면은 어도어 측과 하이브 측에서는 되게 뭐지? 남았는데? 스케줄 있는데? 그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행위 자체가 이제 실무라기보다는 하이브와 어도어 간의 관계, 그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선을 긋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즈 멤버들이 현대카드 문제로 논란이 됐어요. 어떤 거냐면, 보시면 여기가 현대카드가 있단 말이에요. 현대카드 M 있죠. 그 다음에 무슨 이게 LG텔레콤도 있고. 그러니까 이 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가 되면서 굉장히 논란이 됐어요. 왜 논란이 됐느냐, 뉴진스가 신한카드 모델이었기 때문에. 신한카드 광고 일정은 지난해 11월 달에 종료가 됐어. 근데 신한금융지주는 12월까지, 신한금융투자가 3월까지야. 그런데 이렇게 광고 모델을 하는 모델이 공개 석상이잖아요. 나름대로 공식 석상에서 이렇게 대중들 상대로 우리가 돈 주는데 타사의 카드를 홍보한다? 광고주 입장에서는 개빡치죠. 내색할 수는 없지만, 이게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는 할 수 없지만 화가 난다니까. 하이브 레이블 내에서도 그런 케이스가 있었잖아요. 삼성 그 핸드폰 광고 모델인 아이돌 그룹인데, 걔네가 광고 끝나자마자 아이폰 들고 이렇게 있는 모습 찍혀가지고 대놓고 이렇게 보여줘가지고 욕을 바가지로 먹었잖아요. 그런데 뉴진스 멤버는 괜찮아. 이런 내용이 있고, 이제 악플러들 적발 현황, 여기 재밌는 거 하나 있는데, 요게 이제 역바이럴, 진짜 역바이럴이라는 것도 이번에 제가 하이브 뉴진스 관련된 취재를 하면서 처음 알게 됐어. 역바이럴이 도대체 뭐야 했는데, 제가 당해보니까 역바이럴은 이런 거구나. 그냥 뉴진스 관련돼서 올리기만 하면은 골프 치셨냐고요, 하이브한테 돈 받아 처먹으셨죠, 골프 치셨지,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 뭐야 싶었는데, 이제 역바이럴에 대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었죠.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들이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유튜브에서 익명으로 아일릿을 공격하는 영상을 올린다던가, 르세라핌을 공격하는 영상을 올린다던가 하는데, 유독 2024년 2월 3월을 기점으로 굉장히 그런 내용들이 많았어. 그런데 하이브에서 웬일인지 구글 본사를 통해서 신원 요청을 한 이후 싹 사라졌어. 되게 신기하게 다 사라졌어. 의심할 수밖에 없죠. 홍보 대행사나 누군가 제3자의 개입이 있었다는 것을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제 그냥 가만히 있겠어. 하이브가 돈 많잖아. 다 시켜서 확인하겠지. 이 과정에서 재밌는 걸 발견. 뭐가 있냐? 모 게시판에 식별 코드가 나왔다는 거야. 그 식별 코드를 통해서 네거티브 기사에 대한 식별 코드, 포지티브한 기사에 대한 식별 코드가 있었다는 거야. 근데 그거를 지우고 올렸어야 되는데, 그 담당자가 실수인지 아니면 의도적인지 아니면 장난칠 목적인지 모르겠지만 거기 식별 코드를 넣어놨다는 거야. 그거를 포착을 했다는 겁니다. 누가? 은장이 형이. 조만간 뭐 식별 코드 올리신 분은 연락 받으실 것 같은데, 조만간 하나씩 밝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추가적인 취재를 해서 시청자분들에게 생생한, 지금 기사를 통해서 모른단 말이야. 오늘 방송에서 나온 거 있잖아요. 진짜 재판에서 90% 이상 다 나온 말이었어. 그리고 양쪽의 말을 의도적으로 빼거나 누락시키지도 않았어. 정말로. 제가 만약에 누락된 내용이 있다면 제가 못 써서 펜으로 막 쓰고 있어. 여러분들, 나도 다 노트북 갖고 와서 이렇게 치고 있는데, 기자들 치고 있는데, 취재 결과입니다, 여러분들. 구시대적으로 취재하는 이진호.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도 최선을 다해서 시청자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고맙습니다.